자, 장기고 2학년 2학기 지필평가 대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학교 유인물 받으신 거 20페이지에 1번부터 보시면 돼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했으니까 연속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야. 자, 그래서 우리는 A도 B도 키워봅시다. 자, 먼저 위에 있는 함수 그리기 위해 미분을 해보면 0 되는 곳이 1과 2이기 때문에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자, A에서부터 잘라가지고 왼쪽 부분에 위에 있는 함수를 그릴 거니까 계속 증가 상태에 있게 만들어주려면 A가 적어도 1이어야겠다. 물론 A가 1보다 더 왼쪽으로 치우쳐져도 상관은 없으나 우리는 A의 최대값을 찾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잘리는 곳 A는 우리가 추론을 했으니까 연속으로만 만들어주시면 되겠지. 위에 1 넣고 아래에 1 넣어서요. B값을 찾아주시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9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페이지로 오시고요. 1번입니다. 자, 지금 닫힌 구간 t-1t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걸 최대값 함수라고 부르고요. 살짝 연습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연습을 좀 해봅시다. 이 연습 문제를 하나 적어놨어요. 자, fx 이렇게 잡혀있고 t-1t에서의 최대값 함수 gt를요. 물론 이 t값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찢어가지고 gt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 내신에서 문제를 푸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값 함수를 평소에 연습해놓고 내신 시험 푸실 때는 가볍게 푸셔야 돼. 자, 보여드릴게. 자,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지점이 1,1일 거고, 자, 이렇게 뭔가 x축이 있을 거야. y값은 붕 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먼저 우리 g0 한번 조사해 볼게요. 자, 그리고 팁인데 t잖아요. 이 t가 오른쪽 끝점이 붙어 있는지 왼쪽 끝점이 붙어 있는지 아니면 가운데 붙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 문제가 오른쪽 끝점에 t를 갖다 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오른쪽 끝에다가 t를 갖다 놨어요. 자, 그럼 g0이면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최대값을 조사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이런 데 있을 거고 0이 이런 데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최대값 조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최대값이죠. 0 넣으시면 딱 0 나옵니다. 이 G0은 0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같은 좌표 평면상에 G를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F0과 같은 곳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함수값을 찍어주는 거예요. 잘 봐요. 최대값을 조사해서 여기 T 쪽에다가 GT를 딱 찍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봅시다. 자, G1 조사해 볼게요. 그럼 0부터 1까지 최대값을 조사하는 거거든. 0부터 1까지 최대값을 조사하면 얘야. 근데 얘를 G1에다 찍는 거예요. 1인 곳에서의 함수값에다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G2분의 3 잠깐 조사해 볼게요. G2분의 3이면은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조사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조사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가 최대값이잖아요. F1. 그래서 여전히 최대값은 1이거든요. 그럼 이 최대값을 어디다가 찍느냐? G2분의 3이니까 X값이 2분의 3인 곳에다가 찍어주는 겁니다. 자, G2 조사해 볼게요. G2 조사해 볼게요. 잘 보세요. G2면 1부터 2까지 최대값을 조사하는 거거든. 1부터 2까지 최대값을 조사하면 여전히 얘가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1인데 G2 X값이 2인 곳에다가 함수값을 찍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 구간에서 조사된 최대값을 여기다가 찍는 거예요. 여기다가 걸어버리는 거야. 조사된 최대값을 오른쪽 끝점에다가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대값 함수 GT를 보실 때는 이 T가 여기 걸려있는지 여기 걸려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G3 잠깐 봅시다. 그럼 2부터 3까지 최대값을 조사하는 거야. 자, 2부터 3까지 최대값을 조사하는 거거든. 여기죠. 근데 이 최대값을 어디다가 걸어야 된다고? G3에다가 걸어줘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걸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사하면 최대값이 살짝 내려오는데 이걸 이런 데다가 걸어주는 거야. 그럼 함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게 GT 함수예요. 자, 이 꽃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함수를 살펴보면은 계속 오른쪽 끝점이 최대값 역할을 한단 말이야. t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오른쪽 끝점에다가 어차피 최대값을 걸어야 되거든. 그래서 하얀색 함수를 따라오다가 구간이 살짝 오른쪽으로 밀리면 이제 최대값이 안 변해요. 최대값이 계속 여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조사된 최대값을 계속 이 오른쪽 끝점에다가 걸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마치 상수함수처럼 나오고, 이 오른쪽에서 하얀색 최대값 찾아보면 얘가 최대값인데 거는 건 여기다가 걸어야 돼서 이 부분이 그대로 복사돼서 한 칸씩 밀려서 나타나요. 자, 이거는 이번 내신만을 위해서 연습해야 되는 함수가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수능도 보셔야 될 거고, 뭐 앞으로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시험도 있으시니까 충분히 연습할 가치가 있어요. 자, 여기 잘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문제 한번 보시죠. 잘 이해 안 됐어도 괜찮아요. 일단 봐요. 한 번 더 보면 이해될 수 있으니까. 자, fx 그려가지고 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얘를 조사할 거야. 어차피 t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자, 봅시다. 미분해서 0 되는 곳 찾아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3차 함수 이렇게 갑니다. 자, 좀 디테일하게 그려볼게요. 자, 그럼 변곡점 0일 거고, 그죠? 극대값과 함수값이 같은 곳 2일 거고, 극소값과 함수값이 같은 곳 마이너스 2일 거야. 자, t가 딱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부터 한번 상상을 해볼게. (1.7) 정도 되는 거니까 여기야.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 최대값 조사를 하는 거야. 여기잖아. 즉 f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어차피 같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인 곳에다가 함수값을 걸어야 되는데 어차피 f 마이너스 루트 3을 걸면 돼서 그냥 이 함수가 그려지는 거야. 그 다음 g-1 조사해 볼게. 그럼 이게 마이너스 2고 이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함수의 최대값을 조사를 하는 거야. 여기지. 요 함수값을 마이너스 1에다가 그리는 거야. g-1 조사했으니까.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t가 마이너스 1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gt가 어떻게 되냐면, 자, 구간이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이 오른쪽 끝점이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거든? 근데 여전히 최대값은 어디니? 여기죠? 이걸 여기다 걸어서 그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함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하얀색 함수를 따라오다가, 그 다음에 구간이 또 살짝 오른쪽으로 밀려. 근데 구간 크기는 계속 1이야. 이 상태로 0까지 밀리면, 즉 G0을 조사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본단 말이지. 근데 최대값이 여전히 여기잖아. 이거를 0에다가 걸어서 그린다고.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돼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구간을 조금 더 밀어봅시다. 살짝 더 밀면, 자, 여기다가 GT 그리는 거야. 최대값은 여기거든. 그러니까 이 최대값을 여기다 걸어서 그려야 돼.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하얀색 함수 따라서 내려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자, 쭉 와가지고 G1을 조사해주면 0부터 1까지 보는 거잖아? 그럼 0부터 1까지 보면 최대값은 여기야. 근데 G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최대값을 걸어가지고 그리는 거야.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내려와요. 아시겠어요? 함수를 요만큼을 살피는데 이 최대값을 여기다 걸어서 그리는 거라고. 요거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쭉 살피다가 아직도 왼쪽 끝점이 계속 최대값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구간 크기가 1이면서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분명 올 거야. 이때는 최대값이 얘이기도 하고 얘이기도 해서 이 오른쪽에다가 GT를 걸어서 그릴 때 어차피 이 점을 그리든 이 점을 그리든 함수값이 같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제 노란색 상황을 딱 벗어나는 순간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순간 이제 최대값이 여기로 바뀌어요. 이 최대값을 오른쪽에다 걸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값이 같은 곳을 딱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이 오른쪽 함수를 따라가는 게 바로 최대값 함수예요. 그래서 약간 이 3차 함수가 그림자를 살짝 만들어놨다가 다시 오른쪽 끝점이 최대값 역할을 하는 순간부터 fx를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돼. 자, 얘가 뭐 t일 거고 얘가 뭐 t 플러스 1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되고 아니면 문제에서 준 t-1t를 이용해서 여기가 t-1이고 얘가 t다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이 구간 크기를 딱 보고 아, 이게 뭔가 x값 차이가 1 차이 나는데 함수값이 같은 순간, 최대값을 갈아타는 순간, 구간 크기가 1인데 함수값이 같아서 최대값을 갈아타는 순간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끝내볼게요. 지금 GT가 어디서, 여기서 최소값 갖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자, t-1, t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을 찾는다. fx에다가 t-1이랑 t를 넣습니다. 자, 전개 쭉.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t 제곱에다가 3t에 2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근해 공식 쓰시면 되겠지.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 3, 12, 24 9, 33이네요. 두 개가 나온 이유는 이제 구간 크기가 1 차이 나면서 함수값이 같은 곳을 찾았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오른쪽 찾고 있는 거니까 플러스를 선택해서 여기가 6분의 3 플러스 루트 33이구나. 이렇게 해서 GT가 최소값을 갖는 여기에 T값을 찾아냈습니다. 자, 빨간색 함수가 대값 함수 GT가 되고요. 여러분 연습을 꼭 하세요. 구간 크기 1로 쭉 따라오는데 여기다 GT를 거는 거야. 왜냐면 GT는 오른쪽 끝점에다 거는 거거든. 근데 지금 함수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 때는 계속 최대값이 오른쪽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얀색 함수 그냥 쭉 따라와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최대값이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 여기 머물러 있잖아. 여기 최대값이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 여기서도 1이고 여기서도 1이고 여기서도 1이고 여기서도 1이고 여기서도 1이고 그죠? 그래서 최대값이 1에 머물러 있는 순간 이렇게 오는 동안은 계속 이 오른쪽 손에다가 최대값 1을 이렇게 쭉 걸어서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 보면 구간을 이렇게 넘어오는 순간 최대값이 떨어지잖아. 이 떨어지는 최대값을, 요 떨어지는 최대값을, 요 떨어지는 최대값을 여기다 걸어서 그리는 거라고. 쭉 걸어서 그리다가 계속 이 왼쪽 여기가 최대값이 이제 이렇게 줄잖아요. 얘도 같이 주는 거야. 그러다가 구간 크기가 1이 되면서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와. 그때부터 최대값이 이 오른쪽 하얀색 함수를 따라가거든. 그때부터 이 오른쪽 하얀색 함수를 GT의 오른쪽에다 걸어서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최대값 함수는 너무 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연습을 잘 하셔야 돼. 자, 2번 봅시다. 자, 22쪽이 2번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K 넘겨놓고요. 그려서 상수함수를 걸자. 교점이 3개가 되게. 미분 바로 하시고. 0 되는 곳 찾으면 마이너스 2랑 0 그려주고 0에서 함수값 찾아보면 0 그다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2를 넣어보시면 4예요. 그럼 이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가운데 걸려야겠지. 그래서 k는 0부터 4까지.
자, 자연수 K는 1, 2, 3, 3개입니다. 24쪽 1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작게 만드는 거야. 이 상태로 그려버리는 사람은 없겠죠. 방정식 잘 만드셔서요. 잘 넘겨서 함수 모양 내 맘대로 바꾸는 거야. 저는 그냥 a에 양수 붙어 있는 게 좋아서 좌변을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로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얘만 열심히 그리죠. 미분. 자, 0 되는 곳을 찾아줄 거야.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조립제법. 자, 이거 허근이고요. 근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뭉개지는 4차 함수란 얘기고, 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자, 왼쪽이 뭉개지거나 오른쪽이 뭉개지는 이런 4차 함수란 얘기고, 어차피 최대값을 갖는 곳은 기울기가 0인 곳, 즉 x가 1인 곳이겠지. 자, 1을 이제 원래 함수에 넣어주시면은 6이에요. 그럼 요yn은 a라는 상수 함수가 이렇게 위로 지나가면 될 테니까 a는 6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실수 a의 최소값은 6이 되겠습니다. 자, 24쪽의 2번 문제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은 PQ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순간 점 P의 가속도를 구하시면 돼. 자, 위치 차가, 즉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이니까 위치 함수를 조사를 하시는데, 이게 아마 많은 교재에서 위치 함수라고 하면, 거리 함수라고 하면 x1t-x2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달아놓으라고 할 거야. 근데 굳이 안 다셔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해석만 정확하시다면. 자, 위치 차를 구해보면 t3승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 플러스 12t 더하기 10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얘를 그립니다. y로 하나로 줄게요. 자, 0 되는 거 조사하면 1이랑 4거든요. 자, 0부터 시작할 테니까 뭐 0 넣어주시면은 10. 자, 여기가 이제 한 2.5. 일간극이 1.5네, 그지, 친구들아?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0.5일 테니까 여기가 0인 곳일 거고, 3차 함수 해석은 참 쉽죠. 자, 여기 위치가 이제 10이야, 10. 위치 차가. 자, 그러면 4에서가 이제 위치가 최소가 될 것 같아. 사실 x축이 어디 걸리는지도 봐야 되니까 4 넣어서 함수값 조사를 해요. 자, 여기다 4 넣어요. 16, 8, 15, 8, 15, 30이 4개. 여기다 4 넣으면 48 플러스 10. 딱 봐도 양수거든. 112에 122니까 여기 2네. 그럼 얘들아, 이런데 이제 t축이 이렇게 걸려 있겠다. 그러면은 출발한 후 x1-x2가 음수가 되는 순간이 한 번도 없어. 그럼 무슨 얘기냐? 점 P의 좌표값이 항상 크다라는 얘기라서 점 P가 점 Q한테 역전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4초 때에 위치차가 최소가 되고, 여러분들은 점 P의 가속도만 구해주시면 되겠네. 자, VP는 어떻게 돼요? 저거 미분. 그 다음에 엑셀레이션 P는 어떻게 돼요? 6t-10. 자, 여기다 4 넣으시면 되지.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x1-x2를 그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 초기 위치 여기라고 쳐볼게. 그러면 처음에 위치차가 양수다가 여기서 위치차가 0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은 점 Q가 점 P를 역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x1-x2가 음수인 거니까 x2가 더 큰 거니까 점 Q의 위치값이 더 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만났다가 전폐가 역전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두 점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곳은 이런 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뭐 접어서 이렇게 절대값 함수로 분석하기도 하죠.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 25쪽 펴시면 되고요. 1번입니다. 니들 유인물 받으면 문제 한 번만 풀 거예요. 이 문제에다 이렇게 체크해 오지 마요. 알겠죠? 이렇게 문제에다 체크하지 마요. 자, 봅시다.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ax, fx를 뭐 이렇게 3ax 제곱인 것 같고, 여기가, 여기가 뭐야 이게. 플러스 4a인 것 같아. 어쨌든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래. 자, 미분하시고 그려봅시다. 자, 3x로 묶어서 x 플러스 2a 도출되시죠? 그럼 0하고 마이너스 2a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2a가 오른쪽에 있는지 마이너스 2a가 왼쪽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자,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라 그랬어. 자, 오른쪽 상황 먼저 보시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0이라는 얘기일 거야. 0 넣어주면 4a가 나와서 4a인데 이게 마이너스 40이라는 건 a가 마이너스 10이거든. 그럼 이게 20이 돼. 20이 0의 왼쪽에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탈락시키시고요. 마이너스 2a를 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4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이너스 2a 여기다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8a 3승 12a 3승 즉 4a 3승 플러스 4a이고 얘가 마이너스 40이야. 자, a 3승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0이야. 뭐 넘겨서 조립제법 써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0 되거든요. 그럼 끝내시는 거야.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얘가 4기도 하니까 딱 마음에 들어요. 자, f2 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2를 넣어도 돼. 2를 넣어도 되고요.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얘가 x 3승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0인데 0 넣었을 때 극대값이 마이너스 8이거든. 그러면 f2면 어차피 정 가운데 변곡점에서 y값이니까 얘네 둘의 중점이죠. 마이너스 48의 평균 마이너스 24 뭐 이렇게 푸셔도 되겠네. 괜찮죠? 25쪽 2번입니다. 최고 창의의 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그랬어요. y축 대칭 함수고 우함수라 부르죠. fx가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f'2는 0, f2는 마이너스 6입니다. 자, 우함수니까 쓱 그려주시고 여기 당연히 0일 거고 2에서 극소라 그랬으니까 이런데 2 잡아줄 수 있고 마이너스 2에서 극 소겠고 함수값은 둘 다 마이너스 6이겠죠. 자, 여기서 제가 fx 세팅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걸 보고 일반형으로 잡는 순간 하수 이 관계를 보고 이 fx와 마이너스 6의 차 함수가 마이너스 2랑 2라는 바운스 포인트 중근을 갖는구나 라고 세팅하시는 게 그래도 수학 좀 풀어본 애들 풀이. 알겠죠? 그리고 뭐 구하라 그랬어? 극대. 여기가 0인 거 내가 설명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우함수니까. 여기다 0 넣으시면 답이야. 6 넘기면 16-6이에요. 자, 26쪽 3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나와 있고 속도가 1일 때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네. 자, 속도 함수 구해주시고 자, 얘가 k를 넣어주면 1이 된대요. 그러면 3k로 묶었을 때 k제곱 마이너스 4 양수 k라고 했기 때문에 k는 2가 되겠네. 자, 그러면 4에서의 가속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2 넣어서 미분하시고
여기다 4 넣으시면 36입니다. 자, 26쪽에 4번 문제 봅시다.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0 값을 구하는 문제야. 자, 아주 족 같은 문제였어요. 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올해 평가원인가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두 개의 부등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닫아놨으면 우리가 수능을 공부하는 수학 툴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여기다 뭐 리미트를 달아가지고 얘네 값이 같아지던가 아니면 얘네 둘이 같아지는 x값을 구해가지고 뭔가 이 부등식을 추론해 나가는 이런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정리로 출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는데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를 가지고 이렇게 일반형을 잡아서 그냥 넣어서 문제를 푸는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자, 미분에서 넣으면 3x제곱 2ax 플러스 2b니까 여기에 이제 2분의 3x제곱 x제곱 2분의 5x제곱 그 다음에 2ax ax 그 다음에 b 2분의 b겠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요. 자, 2x 넣으면은 8x 3승 4ax 제곱 2bx인데요. c는 얘랑 지워질 거라서 제가 안 쓸 거고요. 2x로 나눠주면 2bx니까 b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등식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1번이랑 2번 정리하는 건 좀 잘 보세요. 자, 일단 1번은 정리하기 전에 2배를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모르는 것들을 좀 모아줘요. 2ax 넘기면 2ax, b 넘기면은 b, 8x제곱 가지고 가면은 마이너스 3x제곱이고 마이너스 4 남아있죠. 자, 이 상태로 뭔가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뭐 넘겨서 판별식을 써볼 수도 있는데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이 두 번째 식을 보면은 이제 왜 이렇게 정리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식 보세요. 여기도 2ax 플러스 b를 모르니까 4x제곱만 넘겨요. 이렇게. 그럼 지금 1번 부등식이랑 2번 부등식이 연결이 되죠. 자, 이쪽에다가 x 4승 마이너스 4x 제곱을 딱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최고 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하고 4차 함수 잘 그려서 그 사이에 직선을 끼워 넣으면 되겠지. 자, 가봅시다. 자, 얘는 꼭지점이 0, 마이너스 4인 2차 함수고요. 자, 이 친구는 이제 미분을 좀 해보면 4x 3승 마이너스 8x여서 4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럼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극값 갖는 곳이어서 우함수예요. 자, 그래서 0 넣어보시면 원래 함수값 0, 그 다음에 루트 2 넣어보시면은 4 마이너스 8 해서 마이너스 4거든. 그러면 이런 데서 극소가 걸리는 어떤 4차 함수야. 그럼 이 사이를 직선이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뭐 직선이 이렇게 꾸불꾸불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울기는 0이어야 되고, 그리고 상수 b는 마이너스 4여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양아치 같은 문제였어요. 자, 어쨌든 잘 외워가시고, 글쎄요, 실전에서 쌤이 이걸 변형해서 얘네들의 기울기를 만들어서 노란색 직선의 축을 비틀어 놓을까? 그렇게까지 내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화이팅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27쪽에 1번 보시죠.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왼쪽에서 2차 함수, 오른쪽에서 직선. 자, fx가 뭐 서로 fx가 연속이다 이런 조건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가 x. 자, 근데 fk를 gk다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k의 값이 마이너스 2, 0, 2밖에 없대요. 그냥 무슨 소리냐? 얘네 둘이 마이너스 2, 0, 2 세 곳에서 만난다.
이런 뜻이야. 자, G2A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A 구해야 되고 요 GX 따야 되죠. 자, fx를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4가 꼭지점이고 최고 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야. 자, 여러분 함수 추론 문제들은 그림에 영혼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팁을 드렸어요. 자, 일단 마이너스 1,4가 꼭지점이고 최고 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한 칸 가면 두 칸 떨어지는 이런 굴곡을 가져야 돼. 그럼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데가 마이너스 2고 이런 데가 0이면서 여기 색칠해줘야 되고 여기 함수값이 2인 뭐 이런 구조를 잡아서 일단 왼쪽을 그려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수A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 기울기 양수야. 그리고 5는 절편이어야 되는 거니까 뭔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끊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gx가 fx랑 마이너스 2, 0, 2에서 만난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런 데서 fx랑 만나야 되고 또 이런 데서 fx랑 만나야 돼. 그럼 내가 이제 그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려보면 f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f가 아니라 g요. 자, 그럼 힌트를 많이 찾았어요. 교점 3개, 여기는 뭐 바운스 포인트이기도 해. 제가 gx 세팅 어떻게 하나 보세요. 지금 g-2랑 g0이 다 2죠. 그래서 이 gx랑 2에서의 차 함수는, 그러니까 교점 찾는 함수는 최고 창의 개수는 1이고 0과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 어떤 식일 거야. 나머지 근은 그냥 x-p나 뭐 x 플러스 p나 잡아요. 자, 저는 x-p로 잡았어요. 자, 이제 여기서 G2는 F2랑 같아야 되고 F2는 구해놓을까요? 마이너스 3일. 그 다음 G'2는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돼. 됐나요? 끝났습니다. 자, G2는 2, 4, 8, 2-P. 거기에 2가 넘어와야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3A야. 마이너스 3A 플러스 8을 P는 18 이렇게 하나. 자, 그 다음에 G'2 갑시다. 미분할게요. 이 넣으시면 마이너스 6p 플러스 20 요게 A야. 그러면 A 플러스 6P는 20. 자, 여기다가 3배 할게요. 3A 플러스 18P는 60 더하면 26P는 78, P가 3. 자, P가 3이면 18이니까 넘어가서 A는 2요. 그럼 우린 G4 구하는 겁니다. 여기 있죠. 4 곱하기 6 곱하기 4 마이너스 P. 근데 P가 어디에 넣어? 3이었으니까 여기다 4 넣으면 1이지. 그럼 24고 2 넘어와서 26이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27쪽에 2번입니다. 상수 A에 대하여 3루트 5가 아니래 의심하시고, 만약에 문제 해석이 안 되면 A가 3루트 5일 때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보시면 좋아. 최고 창의 개수가 음수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왼쪽에선 3차함수, 오른쪽에선 2차함수. 자,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개꿀 힌트죠. 스타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끝났어. 위에 00, 아래 프라임에서 00 넣으시면 되겠지, 위아래.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방정식 g' 곱하기 g'이 0이 되도록 만드는 실근 개수가 4개래요. 자, g-2 더하기 g 이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살펴야 되는 상황이 2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 일단 답 내놓고 제가 두 번째 상황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일단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위아래 00 넣어주면 f0이 7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첨점 조사를 하시면 15는 f'0이에요. 빨리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fx가 여기까지 잡혀요. 최고 창의 개수가 음수인 이차함수라고 했구나. a는 쓸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p라고 쓰죠. 자, 여기까지 괜찮죠? 지금 우리 f0이랑 f'0의 정체는 연습 많이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 g'x를 써볼 건데요. 위에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5가 되고, 밑에 건 f'x니까 미분해서 가져오자. 2px 플러스 15. 자, 그러면은 얘는 2차 하나, 1차 하나가 나왔으니까 근이 최대 3개일 거야. 얘가 2개, 얘가 하나를 갖는. 네, 여러분, g'x가 근이 3개면 상식적으로 얘도 근이 3개죠? 근데 근이 3개, 3개여도 4개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이 겹쳐버리면 되거든요. 자, 일단 얘가 근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p가 몇이었어요? 음수였거든요. 그럼 얘 근 찾아보면 x가 2p분의 마이너스 15인데 p가 음수다 보니까 얘가 양수여서 이 정의역에서 나타나는 근이 돼요. 얘가 근을 하나 가져. 뭔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그리고 얘가 이런 식으로 근 2개 갖는 상황을 먼저 일단 상상을 해볼게요. 해볼게. 근데 이제 얘 풀리지가 않잖아. 그때 우리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죠? 고1 때부터 했던 습관이야.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마이너스 2a이고, 두 근의 곱은 5네. 그렇죠? 이 둘 다 음근이 나와야 근이 총 3개 되는 거니까, 뭐 얘가 음수고, 뭐 a는 양수다. 뭐 이 정도 잡아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g'x는 근이, g'x는 0의 근이 이렇게 알파, 베타, 얘 3개인 거잖아요? 그럼 g'x-4는 0의 근은 이 g'의 x 그래프를 x축으로 4만큼 당긴다는 얘기니까 근들도 4만큼 증가해서 알파 플러스 4, 베타 플러스 4, 얘 플러스 4가 돼요. 근이 6개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근의 개수를 4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방법이냐? 얘네 둘이 같아지고 얘네 둘이 같아지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은 베타를 알파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고, 여기 베타 플러스 4가 또 4 차이 나는 게 보이시죠? 얘네들은 알파 플러스 8이라고 쓸 수 있고, 요거는 또 여기서 4만큼 더해진 근이니까 알파 플러스 12라고 써줄 수 있겠네.
그럼 지금부터 알파와 베타는 4 차이 나는 두 숫자야. 그래서 베타 사이에 알파 플러스 4를 넣어주면은 얘가 알파 플러스 4가 돼요. 그쵸? 근데 여러분 4 차이 나는 두 숫자를 곱해서 5가 되는 방법은 음수인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요게 마이너스 5고,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3이고, 요게 7인가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g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p랑 요 a를 밝혀야겠지? p랑 a를 밝혀야겠지? 자, a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6이어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p는 얘가 3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p가 마이너스 5여야 되니까 p는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5. 자, 그래서 G2 구해주시면은 여기다 2 넣어야 되고요. 4, 2, 마이너스 10, 37, 27. 그 다음 G-2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야겠죠. 6, 5네요. 자, 이렇게 해서 32가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 뭐 공부하시는 입장이니까 제가 지금 얘네들 근 3개, 3개라고 딱 단정 짓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2개, 2개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4개려면요. 그럼 2개, 2개라는 건 여기서는 근 하나가 보장돼 있으니까 얘가 중근 갖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중근 갖게 되면 얘가 중근이야.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면 그냥 이런 센스도 좀 괜찮은데 한번 볼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될 거 아니냐? 그럼 루트 3x 판별식 쓰자. 왜냐면 어차피 a 값 구해봐야 되니까. 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 0이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가 돼. 근데 a가 3루트 5는 안 된다며. 그럼 a가 마이너스 3루트 5인 상황만 보면 되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3루트 5가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6루트 5가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달려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15에 뭐고 이거? 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서 x가 루트 5야. 그럼 이거 양근이야 음근이야? 양근이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근이라고. 그래서 중근 가는 상황이 안 돼요. 얘가 두근두근 가는 상황은 한 상황은 문제에서 잘라줬고 나머지 한 상황은 여기서 음근이 안 나오고 양근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얘들이 근 3개, 3개고 2개가 겹쳐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28쪽에 3번 문제입니다. 최고 창의계수가 1이고 F형은 0인 3차 함수 fx와 너무 자주 보는 문장이야.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fx와 y는 t에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 살짝만 복습 알겠어? 이봐 3차가 가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럼 gt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이 정도 공부도 안 해놨다고? 안 돼요. t가 알파보다 작을 땐 gt는 1. t가 알파일 때 2였다가 교점 2개. 알파와 베타 사이일 때는 3이 돼. 그 다음에 베타일 때 정확히 2가 됐다가 베타보다 클 때 이렇게 1이라는 상수함수를 갖는 상수함수가 끊어진 형태의 교점 함수.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죠? 그러면 이 내신에서 GT를 빨리빨리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올라오다가 극소에서 걸리는 순간과 올라가다가
극대를 벗어나는 순간에 교점 개수 함수 GT는 불연속이 된다를 공부해놓고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거야. 갑시다. 자, 양수 A와 함수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GT 플러스 GT 마이너스 4는 T는 0과 T는 A에서만 불연속이다. GFA의 최소값을 구하셔. GT는 뭐야? 그래서 Y는 T와의 교점 개수를 보는 거고 GT 마이너스 4는 뭐야? 그래서 Y는 T 마이너스 4와의 교점을 보는 거지. 자, 지금 fx는 최고 창의 개수가 1이고 f0은 0의 3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일단 뭐 가볍게 잡을 수 있어요. 모르는 거 두 개밖에 없죠. 일반형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밑에서 뭐 힌트가 더 나오면 이 세팅을 바꿀 수 있지. 자, 그려볼게. 당연히 증가하는 형태로 그리면 안 돼. 증가하는 형태로 그리면은 얘가 불연속점이 없어요. 요게. 자, 그럼 봐봐. GT는 Y는 T, GT-4는 Y는 T-4. Y 교점을 조사하는 거야. 그럼 4 차이 나는 두 개의 상수함수를 이렇게 갖다 올려보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는 GT랑 GT-4가 1, 1이어서 교점이 1, 1이어서 두 개여서 이게 2일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올라오다가 극소에 딱 걸리는 순간 누가? T가 극소에 걸리는 순간 교점 개수가 3개가 되고 싹 커지면 이제 교점 개수가 4인데 얘가 3개고 얘가 하나니까 다시 극대를 벗어나는 순간 교점이 2개가 되고 얘는 여전히 1개니까 또 3이 돼. 근데 이 상태가 좀 지속이 되면은 이거 너무 불연속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 Y는 T랑 Y는 T-4가 극대랑 극소를 벗어나는 순간과 극소에 진입하는 순간이 같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래야 교점 개수가 이렇게 두 곳에서만 불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봐봐요. T랑 T-4가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 2에서 3으로 접근하는 순간 이게 0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0이야. 이 순간이 0이에요. 이 순간. T가 0이라는 건 아니고. 아시겠어요? 자, 이 극소값이 0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T고 여기가 T-4가 되는 순간 까지는 봐봐. 이렇게 하면 교점 3개지. 2개였다 3개로 변했다. 그 다음에는 T가 교점 3개고 T-4가 교점 1개여서 계속 4야. 근데 극대에 걸리고 극소에 걸려도 교점이 4개거든? 근데 그것보다 더 커져도 교점이 1개, 3개니까 계속 4개란 말이야. 그러다가 T-4가 여기 걸리고 T가 이렇게 걸리는 순간에 교점 개수가 3개로 변해요. 그래서 이 상황이 T가 A인 상황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A야. 그러면 이렇게 4차이 나고 이렇게 4차이 나는 거 확인했으니까 얘가 8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푸셔야 돼요. 방금 내풀이를 이해하려고 꼭 이렇게 보세요. 안 그러면 뭐 내신 시험장에 나왔을 때 시간 걸려서 풀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럼 뭐 여기 극대는 4야. 그럼 내가 이제 fx 세팅 어떻게 하나 봐요? 0에서 걸렸잖아. 이거 x축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f이 0이 0이라며. 그러면 여기가 0이든가 여기가 0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첫 번째 상황에서는 0이 크로스 포인트고 여기가 그냥 포인트고 이 두 번째 상황에선 0이 바운스 포인트고 여기가 그냥 포인트야. 근데 잘 봐. 공부한 놈들이면 이 바운스 포인트를 잡을 때 있잖아. 3P로 잡는 거야. 이 크로스 포인트를 잡을 때 있잖아. 공부한 놈들이면 3P로 잡는 거야. 물론 이땐 P는 음수여야지. 왜? 왜 3P로 잡는데?
여기서 0이 바운스 포인트. 이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건 극대값이 4라는 걸 이용해야 되거든. 여기 극대잖아. 그치? 근데 이걸 니들이 미분하고 있으면 되겠어? 여기 그냥 P야. 여긴 그냥 2P고. 나 설명 안 할 거야. 알겠지? 이해 안 되면 1을 나와서 질문해. 자, P 넣으시면 P 마이너스 2P의 제곱이니까 4P 제곱이니? 여기 4란 얘기니까 P가 1. 자, 여기서는 2P 넣으면 4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P 3승? 계산력이 좀 이슈네. 2P 제곱? 맞는 것 같아. 요게 4니까 P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fx는 x(x-3의 제곱이고 여기서 fx는 x제곱 x 플러스 3이네. 얘들아 기가 막히지 않니? 이게 문제 구조가 뭐 이런 식으로 내실 수밖에 없어. 이게 잘 만들기 힘들어, 문제가. 이게 딱 3의 배수로 잘 나온단 말이야. 자, FA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A가 8이구나. 여러분 미안해요. A가 8이에요. 그럼 여기다 8 넣으시면 64 곱하기 11이고, 이거 너무 크고, 너무 큼. 여기다 8 넣으면 8 곱하기 25, 200. 이렇게 푸는 겁니다. A 8이었어요. 자, 다음 여러분 28쪽에 4번 보시면 됩니다. 자, fx는 3차 함수를 접을 거고요. 또 tt 플러스 2에서 fx의 최대값 gt를 조사하는 문제야. 자, 잘 보셔야 되는데 이번엔 t가 이렇게 왼쪽 끝에 걸려 있어요. 자, 제가 최대값 함수 그리는 거 잘 보십시오. 자, 일단 안에 있는 함수 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gt의 미분 불가점 조사해보죠. 자, 미분에서 0 되는 곳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f-1이랑 f1 조사해보면 6하고 10 이렇게 나오네. 자, 얘가 x기도 하지만 제가 이 좌표축 위에다가 gt까지 같이 올려서 그릴 거기 때문에 얘는 x이자 t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10, 그 다음에 1일 때 함수값이 6, 그럼 이제 0일 때 함수값은 8이겠지. 자, 이렇게 극대에서 극소까지 그려주시고, 자, 이제 올라갈 건데 이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니까 일간극이 1인 거 확인하시고, 아마 극대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곳은 2일 거고 극소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곳은 마이너스 2일 거야. 자, 이렇게 한번 잘 그려봅시다. 자, 이제 GT 그려줄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느낌을 조금 봅시다. 우리 G-3은 어떻게 조사하면 됩니까? G-3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거든. 그럼 이때 최대값이 어디예요? 여기죠. 근데 G-3이니까 이 함수값을 G-3, 즉 마이너스 3인 곳에서의 함수값에다가 그리는 거야. 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최대값을 찾아서 이 왼쪽 팔에 탁 걸어서 그리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럼 만약에 왼쪽에서부터 이제 쭉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신다면 지금 계속 이렇게 살폈을 때 얘가 최대값이고 왼쪽에 그릴 거고, 이렇게 살폈을 때 얘가 최대값이고 왼쪽에 그릴 거니까 이렇게 빨간색 최대값 함수는 이 모양을 따라 올라오는데 함수값들을 왼쪽에 걸어 그린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더 구간을 옮겨주면 최대값이 여기거든.
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읽기 시작해서 이렇게 읽어가지고 마이너스 1까지 오면요. 계속 최대값이 누구예요? 얘죠. 이걸 여기다가 으악하고 걸어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최대값 읽으면 얘인데 이제 살짝 왼쪽으로 구간이 넘어오는 순간 최대값이 감소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최대값들을 어차피 왼쪽에다 걸어 그릴 거니까 이 하얀색 함수를 따라서 내려온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내가 구간 크기 2를 살폈는데 t부터 t 플러스 2까지를 살폈는데 최대값이 이 오른쪽 함수로 변환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오른쪽에 있는 이 하얀색 부분이 최대값 역할을 하고 나는 구간을 살펴서 이 왼쪽 끝점에다가 이 최대값들을 갖다 그릴 거기 때문에 GT가 이렇게 뾰족한 점을 가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GT의 미분 불가점은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이야. 근데 잠깐만요. 자, 여기가 이제 미분 불가점은 아니네요. 왜냐면은 이 좌미분계수도 0일 거고 우미분계수도 0일 거니까 지금 보면 접어야 되는데 제가 안 접었죠? 자, 접어주면 이제 함수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빨간색 함수를 왼쪽만 좀 다시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은 내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봤을 때 왼쪽 끝점이 이제 최대값 역할을 하니까 빨간색 요걸 따라서 쭉 내려오면 되는데 자, 어떤 순간에 구간 크기가 2이면서 서로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이제 여기가 최대값 역할을 하니까 이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여주셔야 돼. 자, 그럼 우린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은 이렇게 구간 크기가 2 차이 나면서 함수값이 같은 곳을 찾아가지고 tt 플러스 2를 찾아주셔야 되고 자, 여기도 구간 크기가 2면서 함수값이 같은 곳을 찾아가지고 tt 플러스 2를 찾아줘야 된단 말이지.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접힌 함수와 접히지 않은 함수로 조사하는 거고 접힌 함수엔 t 넣는 거고 부호 바꿔서 그 다음에 접히지 않은 함수엔 t 플러스 2를 넣는 거야. 자, 요거 한번 조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래 3차 함수에서 간격 2차이 나면서 함수값이 같은 곳 t 넣은 거랑 t 플러스 2 넣은 거랑 갖다 놓고 t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다 가지고 넘어가면 2t 3승에 마이너스 6t 제곱에 9t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상수가 16 마이너스 60인데 마이너스 18 뭐 이렇게 되겠네. 자, 2로 나눠주고 자, 제가 왼쪽으로 넘겼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없죠.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어주면 0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하나 찾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풀어보자.
자, 이렇게 지워질 거고 3t제곱 여기가 6t네. 이거 2로 나눠야 되는데, 그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구간 크기 2차이 나면 함수가 같은 곳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른쪽 찾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플러스를 테이크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가 베타야. 이렇게 쓸까요? 자, 문제에서 이 첫 번째 미분 불가점 알파랑 두 번째 미분 불가점 베타랑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3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돼서 m이 3, n이 마이너스 1이 되고 더해주시면 2입니다. 자, 다음 30쪽에 1번 봅시다.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고 efx 플러스 1의 한 부정적분 gx, 그 다음 G3랑 EF3가 같은 거 주고 G5 EF5 구하는 문제야. 자, 얘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말을 따르면 이 친구 부정적분했을 때 EFX 플러스 X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 부정적분하면 또 GX라 그랬으니까 얘랑 GX가 같다라고 써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적분 상수는 양쪽에 탄생시킬 필요 없이 이렇게 오른쪽에만 하나 탄생시키시면 돼.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C를 왼쪽으로, 그 다음에 EFX를 오른쪽으로 가지고 올 거야. 자, 여기에 3을 넣게 되면 둘이 같다 그랬으니까 사라져야 되거든. 즉 0이 돼야 돼. 즉 여기다 3 넣어도 0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C는 3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G5-EF5였으니까 여기다 5 넣으시면 답입니다. 2예요. 자, 다음 30쪽에 2번 보시겠습니다. 2차 함수 fx가 요거를 만족시킬 때 뭐 이렇게 값을 구하는 문제야. 근데 이제 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어요. f'x 그 기함수일 거라서 그냥 뭐 ax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ax니까 이제 여기다 ax 넣고 뭐 계산을 쭉 하셔도 될 거야. 약간만 좀 아이디어를 발휘해 보자면, 요걸 좀 이용해 보자면, 이게 지금 0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빼놓은 거란 말이지. 그러면 f'x의 정적분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도 x제곱 플러스 2x랑 f'x를 이제 인테그랄을 나눠 써보면 뒤에 거 먼저 쓰죠. 자, 요건 계산할게요. 자, 이 부분이 윗끝이 연결되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라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0으로 날릴 수 있고 답은 3분의 4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어. 자, 다음 32쪽에 1번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정적분이 포함된 등식을 만족시킨다고 했고, 우리는 영사 f'x dx를 구하는 거야. 자, 뭐 우변에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뭐 개수는 없으니까 바로 미분을 합시다. 자, 좌변. 자, 그 다음에 우변 곱미분법 잘 써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fx가 지워지고 한쪽으로 모아주면 xf'x가 x제곱이 아니고 4x제곱이 되네요. 자, x 날려주고 이제 4x를 여기다 넣어서 적분해서 0사를 넣으면 되겠지? 바로 합시다. 이렇게 4를 넣어주시면 답은 32가 되겠죠. 자, 다음 32쪽에 2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항등식 하나 나와 있고, 자, 정적분이 포함된 등식이지만 이 적분 구간이 다 상수로 바뀌어 있으니까, 자, 이 부분 치환하면서 시작하시는 거겠지. 자, 근데 K를 딱 잡았어.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게 AK 두 개니까 우리가 양변에 적절하게 대입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으면 수치 대입법을 먼저 시작하셔야겠죠. 자, X에 0 넣어주시면 0, 0, 0 사라지고 마이너스 3 플러스 K만 남아. 그래서 이 문제는 K를 알고 시작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얘가 3이에요. 자, 그러면 XFX는 AX 3승 플러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되는데, 여기서 양변을 미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곱미분법. 자, 그 다음에 3AX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0부터 2까지 fx dx란 말이야. 아,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미분도 필요가 없네요. 보니까 이 k가 3이니까 이게 날아가죠. 양면 x로 나누면 그냥 fx가 나와버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거 알려줬으니까 2ax를 여기 대입하시면 2at가 되고 요게 a제곱에 1 들어가는 거니까 at 제곱에 1 들어가는 거니까 a가 되고 요게 3이다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0, 2, fx, dx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 더하기 4 해서 12가 되겠네요. 자, 다음 32쪽에 3번 봅시다.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 값 구하는 문제야. 자, 함수 0부터 x까지 ftdt는 마이너스 2에서 극소고 2에서 극대이다 라고 했고 0, 3 절대값 fx dx가 23이래. 자, 제가 이 함수를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gx라고 줄 거거든요. 자, 그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우린 두 가지 행동을 취해야겠지. 일단 아래끝, 윗끝이 통일되도록 x값 한번 대입해 보시고 그 다음 양변을 미분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gx가 마이너스 2, 2에서 극대, 극소, 극소, 극대를 갖는다 그랬고 2차 f를 적분해 놓은 형태니까 3차일 거야. 자, 그리고 fx는 3차의 도함수란 말이지. 그럼 여러분 이 3차의 도함수 마이너스 3차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2랑 2에서 근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극소랑 극대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p 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극소, 2에서 극대인 gx니까 이제 도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겠죠. 자, 이게 g고 이게 f야. 왜냐면 f가 g의 도함수니까. 자, 그래서 p가 음수여야 된다라는 사실까지 캐치하시고 이제 마지막 나 힌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0부터 3까지 접어서 적분을 할 거야. 자, 0부터 3까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6분의 공식의 절반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달고 적분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달고. 자, 6분의 공식 한번 봅시다. 최고차는 개수의 절대값에. 근데 우리가 이미 p가 음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요 구간 크기에 3승 하시죠? 64인가요? 자, 계산. 자, 이쪽 계산 갑시다. 자, 3, 2 넣으시는 거거든? 제가 계산 추천드렸던 거 있죠? 27-4 해가지고 23-3분의 23 뭐 이런 식으로. 아, 27 미안해요. 27 플러스 8이니까 19구나. 자, 그 다음에 이쪽은 3 빼기 2니까 1 들어갈 거고 4p. 자, p가 마이너스 3이네. 자, 문제에서 f1 물어봤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답을 9라고 내주시면 되겠죠. 자, 33쪽에 1번 봅시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고요.
자, x1과 x2가 이런 대소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실수 x1, x2에 대하여 x1, x2를 이렇게 잡아도 x1, x2를 이렇게 잡아도 x1, x2를 이렇게 잡아도 왼쪽 정적 분식이 오른쪽 정적 분식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이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자, f1이 15, f'1이 1일 때 f4의 값을 구하는 문제야. 자, 일단 정적 분식을 당연히 먼저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적분 구간이 같다 보니까 이 피적분 함수는 제 마음대로 좀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익숙해 보이는 표현들이 있어. 이 마이너스 fa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적 분식을 합쳐주면요. 뭔가 이 ft로 둘러싸인 정적분이 이 1차식으로 둘러싸인 어떤 정적분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여러분 여기 TT거리고 AT거리 가지고 좀 헷갈리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피적분 할 때, 그 적분 할 때의 주인공이 되는 문자가 T니까 이거 T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지금 좌변 보니까 이게 A, FA에서의 접선 아니니? 그쵸? 그래서 지금 곡선 DT가 항상 접선 DT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4차가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 접선이 이렇게 가. 그러면 내가 x1이랑 x2를 이런 데로 잡아버리면 이 곡선의 정적분이 직선의 정적분이 이 곡선의 정적분보다 더 클 거거든요. x축이 어디로 지나가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접선이 곡선을 이렇게 역전하는 순간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곡선이 항상 위에 있어야 x1, x2를 어디를 잡아도 항상 정적분 값이 곡선 정적분이 더 크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좀 해볼 건데 4차 함수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죠? 제가 먼저 이 a, fa를 여기로 잡았어. 그럼 접선이 이렇게 생기면서 접선이 곡선을 역전하는 순간이 생기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값을 점점 늘려볼 거야.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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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그럼 접선이 점점 들리죠. 그쵸? 여기까지도 계속 접선이 밑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마 내가 a 값을 조금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동시에 접하는 순간이 한번 생길 겁니다. 그쵸? 이때까지도 괜찮아요. 접선이 곡선을 역전하지 않거든. 근데 그것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밀면은 이 접선이 곡선을 이렇게 역전하는 순간이 생겨.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조건 자체가. A 값을 점점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동시에 접하는 이 순간에 이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중간 지점에서 접선을 그려버리면 접선들이 곡선을 역전하는 포인트가 생기니까 또 안 되고 또 여기에 A 값이 딱 도달하는 순간 여기에서부터 접선, 또 여기에서 접선, 또 여기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이 곡선을 역전하는 순간이 나오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뭔가 4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그렸을 때 두 접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3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빨리 끝내셔야 될 거 아니야. 잘 봐요. 자, fx 잡고 얘 직선이니까 그냥 mx 플러스 n이라고 잡아요. 그러면 곡선과 직선이 두 개의 바운스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곡선과 직선의 차 함수가 최고창의 개수는 1이고 마이너스 1중근, 3중근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문제를 끝내실 수가 있고 모르는 건 mn 두 개인데 지금 문제에서 힌트도 두 개를 줬으니까 끝내시는 거야. 자, F의 1은 15부터 써봅시다. 자, 1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에서 1을 넣어줘야겠죠? 뒤에 거 미분한 겁니다. 자, 여기에 1 넣어주시면 1이에요. 그럼 요거 1, 요거 m.
자, 1 넣어주면 자, 그러면은 4, 4, 16 마이너스 16 해서 이 뒤쪽은 0으로 지워지네요. 자, 그러면 m값 1 나왔고요. m 1이니까 n은 마이너스 2네. 자, f4값 물어봤으니까 지금 이만큼이 완성이 됐으니까 끝내시면 되겠죠. 자, m이 1이고 n이 마이너스 2야. 플러스 2로 바꿔주자. 자, 이거 다 4 넣어주시면 27이 답이 되겠네요. F4는. 자, 다음 33쪽에 2번 보시면 돼요. 다항함수 fx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걸 만족시킨다. 자, 요거는 왠지 0 넣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요거 미분 해보고 싶고, 미분 2번 해야겠네. 자, 이거 미분 표현 외우셨으면 좀 좋겠는데 일단 못 외웠다고 생각하고 합시다. 자, gx는 우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짝수창이 딱 있을 거고, 자, f0이 0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이제 f1 플러스 g1 구하는 건데 일단 0을 한번 넣어보셔야겠지. 자, f0이고 요거 0 넣으면 사라지고 g0이 돼요. 그럼 g0도 0이란 얘기니까 상수항 지웁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 수행을 합시다. 자, 얘는 바로 머릿속에서 이 정도는 봅시다. 자, 미분 수행하면 f'x. 자, 이쪽은 미분 그대로 미분, 그 다음에 미분. 자, 이렇게 지워지네요. 자, 이게 g'x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미분 그대로를 해야 되는데 여기 미분을 안 했죠. 그리고 도함수에다가 적분해가지고 x 넣는 거니까, 그리고 0 넣은 건 어차피 f0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fx거든요. 자, 그래서 식정리가 이렇게 돼요. 뭐 g'x는 바로 써도 되겠죠. 여기 잡아놨으니까 4ax 3승 플러스 2ax입니까? 4x 3승 플러스 2ax. 자, 이래 놓고 이제 f1 더하기 g1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항등식 나왔으니까 이제 별거 없어요. 여기다 이제 개수비교법 쓰시면 돼. 우변 3차니까 이게 3차고 이게 2차일 거거든. 그래서 fx를 이제 세팅을 하는데 어차피 3차항은 얘만 가지고 있을 거니까 4x 3승을 가지려면 최고차항 개수는 4일 거고 뭐 나머지 2차랑 1차를 모른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겠죠. 상수항은 0일 테니까. 자, 그러면 f'x는 12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q가 되고, 자, 식 쓰지 말고 바로바로 합시다. 맞죠? 자, 2차항은 p 플러스 10인데 없어야 돼. 그래서 p가 마이너스 12. 그럼 q 마이너스 12가 1차항의 개수가, 자, p가 마이너스 10이니까 q 마이너스 24가 1차항의 개수인데 얘가 2a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q는 0입니다. 이 오른쪽에 상수항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자, 그러면 gx 완성. 자, 그 다음에 fx 완성했어요. 자, f1은 마이너스 8이고요. g1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자,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9, 이렇게 문제가 끝나겠네요. 자, 다음 34쪽에 3번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그 접근 방법에 따라서 난이도 차이가 좀 나는 문제 같거든요. 그 유인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풀이로 가져왔으니까 봅시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고 f0은 0인 일단 3차 함수 fx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gx는 0부터 x까지 절대값 ft-ft 야. 이 안에 있는 함수가 되게 깡패처럼 생겼죠. 자, 얘를 통째로 그리려고 이제 딱 상상을 하시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피로해져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읽어보자. 자, 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야. 그럼 요거 미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Gx는 X는 6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뾰족하다고 해서 얘가 미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웬만하면 미분이 되거든요. 자, 내 말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절대값 x를 뭐 마이너스 1부터 절대값 t라고 쓸게. dt를 한다고 쳐봐. 그럼 얘는 있잖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tdt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0부터 x까지는 tdt를 해야 돼요. 이 계산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보고 이 함수의 분석 같이 한번 해보고 이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까지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뭐 이렇게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여기다 0 넣어봐요. 0. 그럼 요거 2분의 1이죠. 그냥 마이너스 0부터 1부터 0까지 요 넓이가 2분의 1이다 뭐 이런 뜻이야. 여기다가 1 넣어보세요. 그럼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1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1입니다 하는 어떤 면적을 알려주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면적값이 갑자기 튀지 않아요. 2분의 1 됐다가 은근하게 증가하다가 딱 1 되고 또 점점 증가. 얘가 뾰족하다고 해서 넓이값이 갑자기 급변하는 것이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절대값이 달려있다고 해서 이 정적분 함수가 미분이 불가한 게 아니고요. 미분이 불가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내 말 잘 들어요. 지금 이거 도함수니까 내가 이거 gx라고 쓰면 지금 gx는 이 함수의 면적 함수니까요. 이 위에 그려져 있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g'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맞죠? g'이 뭐예요? 절대값 그래프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어떤 절대값을 쓰고 있는 걸 미분한다고 해서 절대값 함수가 되는 건 아니야. 이건 이제 우리가 고찰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얘는 있잖아요. 미분하면 그냥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 잡아 빼시면 돼요. x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애들이랑 모르고 있는 애들이랑 이 문제를 접근하는 그 어떤 무게감 자체가 다를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내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 안에가 뾰족하다고 정적분 함수가 연속이 뾰족한 것은 아니다. 미분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절대값 달려있다고 해서 이 정적분이 포함된 등식을 미분할 때 뭐 방법이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인트는 이렇게 분석도 돼요. 오히려 더 모르는 게 낫다고. 그냥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F6 곱하기 G2가 음수라는 건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하나 선택해주세요 라는 뜻인 것 같고, F8 값 구해봅시다. 자, 스타트를 합시다. 0 한번 넣어야 될 거고요. 자, 미분을 한번 해야 될 거야.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 잡아 빼시면 돼요. X로 바꿔서.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2랑 6이라는 근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또 4개가 돼야 되는 거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조금 잔인한 것은 fx 힌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분석할 때 이 fx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고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차수를 좀 낮출 수가 있어요. 자, 이거 x 곱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봐도 되는 거고, 넘기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양변을 절대값 x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1이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양변을 같게 만드는 x값 0은 위에서 찾아놨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보시면 얘가 이제 세 근을 가지면 이렇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돼요. 그리고 그 중에 2개의 근은 2랑 6이어야 되는 거고, 2의 좌우, 6의 좌우에서 이 도함수의 부호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겠지?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2차 함수대 접해 있으니까 뭐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이제 y는 1과 세근을 갖는 상황을 먼저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6이어야 돼요. 반드시요. 여기가 2랑 6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절대값이 항상 작고 y는 1이 크다 보니까 이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돼. 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돼. 이거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드리면 이따가 도함수 부호 변화 살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는 항상 양수인데 지금 얘네 둘이 서로 역전이 안 되면은 부호 변화가 없어서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값이 안 되죠. 자, 뭐 이런 데 4일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저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F6 곱하기 G2를 보셔야 돼요. 자, F6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6이 보여요. 근데 이게 지금 안 접힌 부분이니까 여기에 6 넣은 게 1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1) 건 얘는 6이 되겠죠. 왜냐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니까. 다시 x에 6 넣으면 요거 1이란 말이야. 요거 1이란 말이야. 거기다 6 곱해가지고 f6이 되는 거니까. 저기서 f6이 지금 6인 상태야. 자, 그 다음에 이제 G2까지 곱해져서 음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G'X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얘가 어차피 양수니까 난 얘 부호 판단만 해보면 Gx의 개형을 볼 수 있어. 자, 지금 이의 왼쪽에서는 이 절대값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1보다 커서 양수고 여기서 음수가 돼. 그럼 원래 함수는 이런 극대를 가질 거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G0이 0이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2인 곳이잖아. 그럼 G0이 0이었단 말이야. 거기서 증가 상태에 있다가 감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G2가 양수가 돼. 그럼 지금 둘 다 양수여서 문제에서 준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무슨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얘가 0이라는 근을 가졌지만 얘가 내근이면서 0도 가지고 있으면 0은 중근으로서 서로 다른 근 취급이 안 되니까 내근일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또 내근 되거든. 그러니까 0을 포함한 내근일 때 자, 1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지. 자, 그러면 0을 포함한 내근이고 두 근은 2랑 6이어야 되는 거니까 0, 2, 6이 일단 1이랑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데가 0이고 이런 데가 2고 이런 데가 6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데가 0이고 이런 데가 2고 이런 데가 6일 수도 있고요. 자, 2, 6을 이런 데로 몰아버리면 0은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나? 자, 일단 여러분 0이 여기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대신 이럴 수는 있겠네. 2, 0.
뭐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016은 안 돼요. 016은 안 돼요. 왜냐면 06의 중점이 3이니까 이가 오른쪽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은 접힌함수에 6 넣었을 때 1인 거니까 이해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6 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거기다가 6 넣는 거니까 여기서는 F6이 음수예요. 마이너스 6이에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0에서부터 G'X의 부호가 음수고 양수가 되거든? 그럼 함수가 감소 상태에 있다가 증가 상태에 있는 거니까 F0이 0인데 이게 감소하다가 가버리니까 F2가 음수가, G2가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이 곱했을 때 양수가 돼서 얘가 안 됩니다. 어렵죠? 자, 이 상황 한번 봅시다. 얘는 접힌 함수니까, 접히지 않은 함수니까 여기다 6 넣었을 때 안에 게 1이 돼요. 그럼 F6은 6이야. 자, 그 다음에 2에서 분호 변화 배우는데 도함수가 양음이 되죠. 근데 F0은 0이었고, 그럼 증가 상태에 있다가 감소 상태가 되는 G2일 거기 때문에 G2가 양수예요. 그럼 이 그림도 안 됩니다. 자, 답은 요 그림이에요. 자, 보시죠. 자, 일단 6 넣으면 1일 거고, 그럼 F6은 6. 자, 그 다음에 지금 G' 가지고 G를 추론하는데 일단 G0이 0이고 양이니까 감증이거든? 그럼 감소했다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G2가 음수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죠. 자, 이 상황이 답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싹 다 지우고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접히기 전을 보시면 2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일 거야. 자, 그래서 제가 fx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1과 06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fx-1이 최고차 한계수 a에 xx-6이다 이렇게 쓰죠. 그리고 2 넣으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8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a 값이 4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래서 fx를 끝냈습니다. 자, 여기에 8 넣으시면 자, 이렇게 5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답이 틀렸네요. 잠시만요. 자, 여기에 8 넣어서 또 곱해줘야겠죠? 답은 40이고요. 제가 얘를 fx라고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쵸? 이 안쪽에 있는 얘만 추론한 거니까 이거 뭐 그냥 hx라고 이 문제에서 쓸까요? 됐죠? 자, 다음 34쪽의 4번입니다. 최고차 항해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한다. 뭐, 요 정도 잡아주고 가자. 자, 집합 A는 fx가 0 되는 곳이고, 이 x는 정수래. 자, 여기 네모 빡쳐요. 자, 그 다음에 집합 B는 이 부정적분인 3차 함수가 0 되는 곳이고, x는 실수래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f10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0이 A교집합 B의 원소라는 것은 이 fx의 근이기도 하고 라지 f의 근이기도 하다라는 거야. 저는 이제 얘를 원래 함수 이 f를 마치 도함수처럼 좀 해석을 해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0 들어가도 0이고 여기에 0 들어가도 0이라는 것은
내가 이 함수를 그렸을 때 함수값이 0이고 이 함수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0은 바운스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지 F를 그렸을 때요. 그럼 여기가 0일 수도 있고요. 자, 여기가 0일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NA와 NB는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NB 보시죠. 라지 F가 0 되는 곳 두 곳 맞죠? 그럼 얘도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두 곳. 근데 이제 원소 개수만 같은 거니까. 그래서 뭐 그림을 그려보니까 뭐 당연한 문장이 됐어. 기울기 0 되는 곳 두 곳이고 라지 F의 근도 두 개예요. 자, 그 다음에 나보시면 집합 B의 어떤 원소는 5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거든. 근데 집합 B의 원소라는 거는 라지 F의 근이니까 근이 50 이하의 자연수란 얘기야. 그럼 이 상황은 안 되겠네. 이건 음수잖아.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봐요. 자, 0 중근이니까 x제곱 잡아줄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F10 최대 최소 구하시는 거야. 자, 보세요. 요 크로스 포인트를 잡을 때요. 3 어쪽으로 잡아요. A 써도 되죠.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율 관계를 잘 공부하신 분이라면 AAA니까 이 스몰 fx를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지.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집합 A를 0으로 만드는 X는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2A는 정수여야 되고요. 이 3A는 FX를 0으로 만드는 곳이어서 50 이하의 자연수이기만 하면 돼. 여기까지요. 자, 그럼 2A가 정수이려면은 A는 지금 여기서는 뭐 3분의 1부터 3분의 50까지 가능한 건데 여기다가 넣었을 때 정수가 되긴 해야 돼. 그러니까 3분의 1일 때 뭐 3분의 50일 때 이렇게 문제를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F10이니까 제가 여기다가 10 좀 넣어보면 100-20A거든요. 근데 여기에 A에다 숫자를 잘 넣어야 된단 말이지. 요 2A가 정수가 되도록. 그럼 3분의 1 될까요? 안 되겠죠. 3분의 2 돼요? 안 돼요. 3분의 3 돼요? 3분의 3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정수 되니까. 즉 A가 1일 때 한번 계산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최소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되려면 요 A가 가장 커야 되기 때문에 3분의 50은 안 되고요. 3분의 49 안 되고 3분의 48, 즉 16을 넣으면 요 2A는 정수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F10의 최대값은 A에 1 들어간 80, 그 다음에 F10의 최소값은 16 들어간 100-320-220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 최소의 차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3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아마 가장 간단한 것 같아요. 자, 다음 36쪽의 1번입니다. t는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 연습을 위치 함수의 해석까지 잘 연습을 해놨죠. 자, 원점을 출발하여 라고 했으니까 적분상수는 없습니다. 자, 기억 봅시다. t는 1일 때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 VT의 부호 변화를 관측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인수분해가 되는 거 확인하시고 VT를 그냥 쓱 그려놓을까요? 1하고 3분의 7. 그럼 이제 원래 함수, 위치 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겼겠네요. 됐죠? 어쨌든 1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은 맞아. 자, 1일 때 점 P의 위치 물어봤으니까 이거 뭐 적분하고 있지 마시고 여기다 1을 넣으라 그랬어요. x1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니은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절대값 VTDT를 하셔야 되죠? 좋다고요. 이것도 좋은데요. 이게 은근 계산이 빡셉니다.
0부터 1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접근하고 1부터 2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달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한 세월 하셔야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연습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잘 보세요. 처음에 이 친구가 원점에서 출발한다 그랬어. 이게 xt 함수인데 그럼 0 넣었을 때 자기 위치 값이 0이었던 거거든. 근데 우리 1초 때 위치를 지금 기억에서 찾아놨죠. 아니 니은에서. 그럼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 거야? 0초 때 0에 있다가 1초 때 좌표값 3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2초까지 이동 거리 물어봤으니까 2초 때 좌표값으로 확인을 합니다. 여기다 1을 넣어요. 그럼 2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무슨 운동을 한 거야? 원점에 있다가 1초 때 좌표값 3에 위치했다가 2초 때 좌표값 2에 위치한 거니까 내 이동거리는 4다. 3만큼 늘어났고 좌표값이 1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이동거리는 4다. 이렇게 연습하기로 했죠. 훨씬 간결하죠. 물론 여러분 이제 간혹 문제를 푸시다 보면 XT를 구하기 어렵거나 XT가 완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할 수 있으셔야겠지. 자, 다음 36쪽의 2번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fx와 그 도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x랑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즉, 3차와 2차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갑시다. y절편 줬고 y절편에서의 기울기 줬어요. 자, 여러분 저한테 배우신 분들 맞죠? 자, 최고차항 계수 1인 3차 함수 시작하고 2차는 모르고 1차항과 상수항은 다 뭐다? 2.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F3이랑 F'이 3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요 A로 끝난 거야. 자, 위에 3 넣으면 27, 9A 8은 27, 6A 2 뭐 이런 식으로 되네. 3A는 마이너스 6이고 A값 마이너스 2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4ax고 마이너스 4x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끝내시면 되는데 뭐 원래는 이제 디테일하게 엄청 그려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교점 조사해서 그냥 상식적인 상황을 그리시면 된다 그랬죠. 자, 왜냐하면 교점 조사 하다 보면 만약에 그림이 특이해서 얘네들이 튕긴다면 중근으로 도출될 거니까. 자, 가지고 오면 x 3승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6x가 되는 것 같아. x로 묶고 인수분해. 자, 그럼 교점이 0, 2, 3 나오는 거잖아. 일단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는 꿀렁 할 거고 여기에 교점 0, 2, 3을 만들면서 최고창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가 가야 되는 것이. 자,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제가 여기다 정적 분식을 적어드리긴 합니다. 자, 잘 보세요. 0부터 2까지는 f 빼기 f 프라임. 근데 이제 차함수가 여기 있잖아. 내가 지금 f'을 넘겨놓은 식이니까 얘 자체가 f-f'이거든. 그 다음 2부터 3까지는 f'-f를 해야 돼서 저 밑에 거 부호 바꾸시면 돼요. 자, 이 계산 열심히 합시다. 자, 우리는요, 요거를 면적을 뜨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여러분 기억하실 거야. 요 3차 함수가
내가 f-f'을 떠가지고 어차피 쭉 잡아당겨서 이 주황색 선을 x축으로 만들어주면 이게 3차 함수의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도 6분의 변형 공식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6분의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이쪽은 간격 2의 3승, 이쪽은 간격 1의 3승. 여기에 보정치 곱해주기로 했죠. 자, 이 면적의 보정치는 이제 남은 근 3에서 이 근 1을 뺀 길이, 그 다음에 이쪽 보정치는 이제 나머지 한 근 0에서 요 2와 3의 차, 2와 3의 중점까지의 차, 2분의 5. 자, 이렇게 문제를 끝내실 수가 있는 거죠.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3분의 8 플러스 12분의 5. 계산하면은 12분의 24니까 32니까 37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푸시는 거야. 이 다항함수 넓이는 여러분 영리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계산 잠깐만 보여줄게. 너네 이거 하기 싫을 거야. 쌤은 물론 다 계산해봤는데요. 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 넣은 건 여기다 2배가 딱 돼. 이거 하루 왼종일 또 계산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이렇게 끝내시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보시고 모르는 거는 주말에 와서 질문하시면 돼요.